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맥북을 구매를 했고 초기 설정까지 끝났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잘 관리를 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게 아마 우리의 다음 목표일 텐데요. 일단 맥북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뉠 텐데, 바로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관리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관리일 거예요. 뭐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같은 경우는 많은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하드웨어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관리보다는 이 하드웨어적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온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드웨어적인 관리라고 하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맥북을 최대한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드웨어적인 관리, 온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러 가시죠. 그렇다면 맥북의 온도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든 기기는 이 고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수명을 단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맥북을 정말 장기간 사용하고 싶다면 온도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산 맥북을 최대 성능치 100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맥북의 성능의 100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사용하려고 구매한 이 맥북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막 비싼 돈을 투자해서 데스크탑을 구매하신 분들은 막 순행식이다 무슨 식이다고 해서 막 돈을 투자해서 이 발열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맥북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여기다가 뭐 순행식을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정해진 환경에서 이 온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맥북은 어떻게 온도 관리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맥북은 온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한 총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스로틀링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뭐냐면 막 발열이 올라가면 맥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능을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놓고 열이 식히기 전까지 그 이상을 넘기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제한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방법, 바로 팬을 통해서 열을 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부 쪽으로 들어간 공기가 이 안에서 순환을 하고 뒷부분으로 배출이 되는 방법인데요. 뭐 이거는 많은 노트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데스크탑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흑열판을 통해서 발열을 배출을 시킵니다. 로직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메인보드라고 하죠. 이 메인보드에서 발열이 나기 시작하면 흑열판으로 전달이 되고, 이 흑열판으로 전달된 열들이 외부의 공기 순환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발열을 시키는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흑열판에 대해서는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맥북 안에 발생된 열들을 좀 더 빠르게 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최신 버전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이 발열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게 무슨 도움을 주냐고요? 이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애플에서는 이전 버전보다 발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발열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 온도가 10도씨에서 35도씨 사이에서 사용하는 걸 정말 권장드리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뭐 개인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온도 관리는 뭐 자동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맥북을 차 안에 두고 내렸을 때 이 외부의 온도가 너무나도 높게 올라가거나 너무나도 낮아졌을 때는 이 맥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특히 35도씨 이상의 이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제일 먼저 이 배터리의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팽창된 배터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거나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5도씨 이하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온도관리 세 번째 방법은 최대한 맥북을 환기가 잘 되는 표면에 놓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유리가 있는 이런 책상이나 아니면은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이런 노트북 받침대 위에 놓고 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열이라는 게
이게 팬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도 있지만 이 표면적인 케이스 있죠. 이 케이스에도 열들이 전달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이 밖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적게 되면 안에 머무는 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열이 밖으로 전달이 잘 되는 그런 책상 위에나 아니면은 이런 노트북 받침대를 통해서 최대한 발열들을 밖으로 전달시키는 방법이 정말 좋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맥북을 침대 위 아니면 베개 위나 이불을 덮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방법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특히 이불이나 베개 위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전달되기도 되게 어려울 뿐더러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유입하는 그런 구멍들을 막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발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불 위나 베개 위 그리고 맥북을 올려놨을 때 맥북 내부에 있는 열이 밖으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물체 위에는 절대 놓지 않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옛날에 찍었던 영상이긴 한데 제가 이전에 이 키스킨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분도 뭐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키스킨 사용하는 것을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만든 이 영상에 애플에서는 이 키스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맥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긴 했지만 뭐 그런 관련된 글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온도 관련된 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키보드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왜 이 키보드 위에 이런 키스킨 같은 걸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맥북이 이 발열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 흑열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흑열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키보드 밑에 상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판에 붙어 있는 흑열판에 전달된 이런 열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키스킨 같은 거예요. 이런 키스킨을 사용했을 경우는 이 흑열판에 모아진 이런 열들을 밖으로 빼내지 못하다 보니까 온도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키스킨을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정말 이런 키스킨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 키스킨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키스킨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거의 뭐 액체를 쏟았을 때 방어를 해준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맥북 키보드에 대한 이 내부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맥북 키보드 이 캡 안에는 이런 실리콘 재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물을 엎질렀을 때 빠르게 이렇게 뒤집으면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키스킨을 사용했을 때 물을 엎지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물들이 이 트랙패드 쪽으로 흘러서 트랙패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트랙패드의 이 가에 있는 이런 구멍들은 바로 내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물에 들어가면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키스킨을 사용하지 말고 물을 엎었을 때 빨리 이 맥북을 뒤집어서 물을 밑으로 빼내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 이 키스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다룰 수 있다면 제가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외부의 공기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멍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풍구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에 혹시라도 뭐가 막혀 있거나 이러면 진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내부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안에 발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본 것은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이런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하면 진짜 내부 안에 이 동물 털들이 정말 많이 껴 있어서 나중 가서는 배터리가 팽창되는 일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자가적으로 분해를 해서 내부에 있는 뭐 고양이나 이 강아지 털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센터나 이런 데 내방을 하셔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사용을 하고 좀 청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한 이 맥북에 맞는 정품 어댑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구매한 이 맥북에 맞는 와트수의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맥북을 사용하시면서 팬이 막 급속하게 돌거나 아니면 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맥북에서 SMC
시스템 매니지먼트 컨트롤?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이 SMC를 재설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 또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SMC가 하는 역할은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백라이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SMC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 관리 또한 하거든요. 그래서 이 SMC를 재설정을 통해서 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MC를 재설정하는 방법은 T2 칩이 내장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SMC 재설정을 통해서 발열을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온도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앱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CPU를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이 발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막 이런 앱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나는 앱을 많이 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발열이 올라왔을 경우는 일단 이 어떤 특정 앱이 이 CPU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에서 활성 상태 보기를 누른 다음 거기서 CPU를 누르면 어떤 앱이 이 CPU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퍼센테이지 CPU를 누르게 되면 이 CPU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앱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는데 과도하게 CPU를 많이 사용하는 앱이 있다면 그 앱을 종료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뭐 종료하는 방법은 커맨드 Q를 눌러서 이 종료하는 방법으로 이 앱을 종료시켜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종료가 안 된다면 먼저 활성화 상태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료하고자 하는 앱을 선택한 다음 좌측 상단에 보기를 누르고 거기서 프로세스 종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종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활성 상태 보기에서 이 커널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강제로 종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커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 CPU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이 CPU 사용량을 낮춰서 온도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게 좀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끄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온도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맥북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맥북을 사용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떻게 오늘도 큰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